네, 안녕하십니까. 교양수학 김민희 선생님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3학년도 오사카대 문과 시험 가져왔고요. 되게 신숙한 문제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증명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그냥 이제 잘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일본 교육과정 기준으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배우는데, 어쨌든 이제 xy 평면 위에 있는 점 x0, y0와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0 더하기 by0 더하기 c 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근데 사실은 그 증명 과정이 이제 순전히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뒤에 증명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학생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이제 직선을 다룰 때 y는 뭐 mx 더하기 n이라던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m 곱하기 x 마이너스 x0 더하기 y0 이런 형태로 두는 표기를 문제 푸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 일본에서는 조금 구분을 하는 편인데 이런 걸 기본형이라고 하고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식으로 일반형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는 이런 표기를 쓰고 1차 함수를 배울 때는 이런 표기를 씁니다. 이게 좀 다른 표기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게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표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표기에 의해 적혀있는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표기로 바꾼 다음에 굳이 이렇게 써야 되는 이제 공식인데, 어쨌든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때가 꽤 있으니까 외우지 않을 수는 없는 식이죠. 근데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013학년도에 오사카대 문과 본고사에서 문과 본고사 일부죠. 일부 문제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고, 이과 문제는 지금 바로 다음에 찍을 건데 x분의 sin x가 0으로 가면 1로 감을 증명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수험생 시절이었나 아니면 제가 선생을 하던 시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립대 모의논술 시험인가 아니면 본논술 시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험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증명하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과 수험생들은 기하와 벡터라고 해서 이제 선택 과목 없이 그냥 이제 모두 공간도형 그리고 공간도형 방정식을 배워야 했던 시절이었어가지고 너무 옛날인가요? 어쨌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증명하라고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거 2013학년도 오사카대니까 그거보단 전이죠. 제가 제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은 평면 위에 직선이 있고 한 평면이 있는 거죠.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중에 최소값인 것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둡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점에서, 물론 직선 바깥에 있는 점이어야겠죠. 직선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굳이 고려하진 않을 테니까 고려한다면 빵일 것이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린 후에 이 점을 A라고 하면은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그 AH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D라고 둔다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와가지고 훌쩍거리는데 좀 양해해주세요. 이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H가 아닌 다른 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 거리가 될 텐데, 이 거리는 당연히 이 직각 삼각형 안에서 지금 빗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AH보다는 무조건 길게 되어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잘 아시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AH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증명 방법을 배울 때는 이 점을 x0, y0로 하고, 얘를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두면은 이 친구가 이제 수직인 기울기를 갖고 x0, y0를 지나는 직선을 그어서 교점을 만든 다음에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계산량이 그렇게 많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체력 소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잘 찾아보시면 재밌는 방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학 2B까지는, 그러니까 일본 교육과정의 수학 2B까지는 이제 문과 교육과정
문과도 배우는 교육 과정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사카대 문과 시험에서도 벡터를 이용해서 뭐 증명해서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여기 있는 지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친구의 법선 벡터, 그러니까 기울기의 방향 벡터와 수직인 법선 벡터를 a, b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벡터를 벡터 n이라고 할게요. 노멀 벡터. 벡터를 배우신 분은 다 아실 텐데. 그리고 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그냥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점은 p라고 할까요? 에서 그것을 시점으로 a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 ap를 상정할게요. 벡터 ap는 x0 빼기 x1, y0 빼기 y1이 될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벡터 ap와 벡터 n을 내적하면 벡터 ap의 크기와 법선 벡터의 크기,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지금 벡터 n을 평행이동하여서 여기에 표기하겠습니다. n이라고 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해줘야 하는데, 해보죠. 벡터 ap의 크기, 벡터 n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벡터 AP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가 다시 세타죠. 엇각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AP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D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크기를 갖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코사인 세타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P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D와 같아요. AH인. 이거 이해되시죠? 코사인 세타. 그러므로 다시 벡터 AP와 벡터 N의 내적의 절대값, 그러니까 즉 여기의 절대값에서 벡터 N의 크기를 나누면 그 값이 D가 됩니다. 왜냐하면 AP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D니까요. AH의 길이죠. 정리하면 이제 벡터 N의 크기를 AP 내적 N의 절대값에 나눠주면 D가 되는데, 일단 고려할 것이 있어요. 나눠준다라는 행위를 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이 벡터 n의 크기가 0이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럼 이 상황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 말이 뭔 말이냐? 벡터 n이 0벡터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벡터 n이 0벡터라는 말은, 그러니까 법선 벡터는 방향을 가리키는 역할이 주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제 편의상.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벡터 n이 a, b라고 정의되어 있다는 말은 a와 b의 b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예컨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에도 b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직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상황에도 직선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벡터 n이 0벡터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a와 b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 방정식이 직선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C는 0이다 하면은 C가 0이 아닐 때에는 모순이므로 아무런 점도 나타낼 수 없게 되고, C가 0일 때는 0은 0이다 이므로 XY 평면 전체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0 곱하기 X 더하기 B, 0 곱하기 Y 더하기 0은 0이라고 하면은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벡터 n이 0이 아닐 때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벡터 n이 0이면 직선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벡터 n의 크기는 벡터 n이 0이 아닐 때에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 x0 빼기 x1 더하기 b y0 빼기 y1이 되고요. 이를 정리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0 더하기 by0 빼기 ax0 더하기 ax1이죠. ax1 더하기 by1의 절대값이 되는데, 지금 ax1 더하기 by1은 마이너스 c, 즉 여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여야 할 식을 잘 증명했습니다. 어려운 증명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식이지만, 뭐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이런 과정, 어떤 절차에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됐는지가 훨씬 중요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대학 시험에서 이런 걸 좀 더 심층적으로 묻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한국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리 논술을 준비한다고 하신다면 꼭 교과서에 있는 모든 어떤 식에 대한 증명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재밌는 문제예요. 근데 이때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수험생들이 충격에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당연한 식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당연하다. 뭐 아타리마에다로 뭐 그런 식으로 뭐 적은 수험생이 있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생각보다 이제 증명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많이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 그런 점을 시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